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0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매체들, 보도한 매체들을 보면, 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대장동 수사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어떤 매체를 읽어보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돼 있고, 어떤 매체를 보면 또 이거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돼 있어서 오늘 그 발언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이 대장동 특검에 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게 본인, 부인, 장모, 이걸 아마 신조어로 만든 모양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100%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자기는 대장동에 관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요? 뭐 여기서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지금 수사 중인데 검찰이 이재명 부분을 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대장동 수사에 관한,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65% 내지 70%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면 특검에 대한 여론은요, 30%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같은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장모 비리. 장모 비리는 지난번에 뭐 요양병원 뭐 부정급여 뭐 이걸로 여하튼 1심 판결입니다만은 거기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 그건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건 1심이라도 판결이 났으니까 뭐 비리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부인 비리 드러났나요, 현재? 어떤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뭐 본인의 경력 뭐 이걸 허위로 기재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당 의원들의 폭로에 의해서 지금 나온 것이지, 그걸 뭐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드러난 거 없습니다. 본인 비리 더욱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여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보니까 관훈클럽이라는 데는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팩트와 다른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별로 추궁을 안 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의문이고.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다. 저쪽은 현재 입건된 건만 8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섞어서 세트로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바로 특검을 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는 거에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건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지 않느냐,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저도 특검의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만은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 그거는 제가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 독특한 분석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요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유능하거나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조사해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특검을 하되 대상도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 얘기를 65 내지 70%가 찬성하는 이유는요, 이 대장동 특검, 아니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얘기했죠. 내가 설계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실무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설계를 했는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사이에 그 이윤 배분 과정,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설계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리가 없고 자기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검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특검과 용어는 같지만 이 특검은, 이재명 특검은 일반 국민의 특검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자기는 구체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그 특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특검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검 만능주의,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빨리빨리 해서 일단 특검으로 문제를 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건 특검 만능주의다 그러면서 특검을 공격했습니다.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를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특검 대상이 될까 두려워서, 뭐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틀림없이 특검은 안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언론 보도를 한 것은 흐름상, 취지상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성격 구정, 일반 국민들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큰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실무적인 걸 다 마무리했고, 그 사람들이 화천대유 사람들과 뇌물잔치, 돈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 중에 천화동인 1호 또는 뭐 다른 것도 혹시 실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고, 이 문제의 대장동 의혹의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이 빨리 뭐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개입된다는 거를, 그걸 밝히라는 뜻이지 자기와의 연관성 뭐 이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이거하고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핵심과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검찰이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촉구하고 뭐 이런 대목이 있죠. 그것도 보면 국민의힘 수사를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미진할 때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이 결국 얘기하는, 그 다음에 특검을 만약 이제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서, 저는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한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개입했다, 이건 현재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기에 근무했다가 나중에 뭐 산재 뭐 이런 것 때문에 50억을 받고 퇴직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 야당에 대한 뭐 보험성 지원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나 그거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대장동을 설계한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잘못에 따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이게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동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특검의 수사 대상도 만약에 그걸 받게 될 경우 수사 대상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수부의 검사로 있어가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죠. 이것도 함께 특검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정말 이제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장동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외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야, 저것도 수사냐? 아마 그런 생각이 이제 들 것이고 그러면 특검을 하자.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특검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검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특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 특검의 수사 기관,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협상하고 나중에 이제 특별검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수사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특검의 타이틀, 제목부터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수사 대상 당연히 합의 안 될 것이고 아니 한쪽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한쪽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오늘 관훈클럽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특검 이거는 대장동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당히 융통성 있게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관훈클럽에서 얘기한 전체적인 특검의 취지, 도입 취지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곡해하고 뭔가 이렇게 말장난한 데에 오히려 속아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된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관훈클럽에서 얘기한 특검은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얘기하는 특검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한 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추가로 아마 기자들이 요새 뭐 기자들 질문 잘 받지도 않는다는데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대장동 특검이냐 하는 질문을 저는 현장 기자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또다시 말을 복잡하게 꼬아서 아마 기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대장동 특검은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